8년 전 한국으로 발령 통보를 받았을 때 엘레나 마르틴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일본, 특히 도쿄와 같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서울을 방문한 후 도쿄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서울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일본을 부러워하며 눈물지었던 그녀가 왜 이제는 스페인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시아의 실질적인 미래 수도에서 보낸 8년간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레나 마르틴이며 현재 34세입니다. 지금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제 일상은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미 온라인으로 처리했거나 적어도 순식간에 완료되었을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스페인입니다. 11시 45분에 시청 창구에 도착하자 직원은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15분이 남았다고 항변했지만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하는데 최소 30분은 소요되므로 오후에 다시 와야 한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후 탈대는 대개 3시나 4시부터 시작되며 2시부터 3시까지는 신성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관공서는 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3시에 다시 시청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이 서류는 3층 재무과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재무관은 오늘 직원 교육으로 인해 4시에 문을 닫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손목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3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각 4시, 제 앞에 3명이 남았을 때 직원이 나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급하다고 사정했지만 규정입니다. 내일 일찍 오십시오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의 대부분 관공서는 9시에 문을 열지만 실제 업무는 커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9시 30분이나 10시경에나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좌절감이 엘레나 마르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주 전에 신청했던 인터넷이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 전화하자 그들은 마르틴 씨. 기록을 확인해보니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되어 있네요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5주 전에 신청했는데 다음 주라니? 네, 맞습니다. 저희 업무가 다소 밀려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심지어 어떤 곳은 당일 설치도 가능했는데 말입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이 일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감기로 병원 예약을 하려면 최소 2주를 기다려야 하고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5시간 대기는 기본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계좌 하나를 개설하는데 서류 10장과 최소 3시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는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에 걸리면 오후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단 5분 만에 계좌 개설이 끝났는데 창구 직원 앞에서 이 사실을 중얼거리자 그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녁 8시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 로페즈를 만났습니다. 헬레나,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이야? 인터넷도 안 되고
서류 처리도 못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답하자 소피아는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하면 되지 라고 대꾸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즉시, 심지어 새벽에도 처리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새벽에 일을 왜 해? 그때는 자야지 라고 말했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의 속도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24시간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부러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8년 전만 해도 저 또한 느긋한 스페인 사람이었으며 사실 8년 전 저는 한국으로의 발령을 저주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세르반테스 문화원 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엘레나 마르틴 선생님, 다음 발령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일본 도쿄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유럽 문화도 잘 수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인가요? 서울입니다. 한국 서울. 저는 충격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요. 네,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라니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위로가 쏟아졌습니다. 엘레나, 힘내. 4년만 버티면 돼. 그래도 북한과 전쟁 중인 건 아니잖아. 휴전 상태니까. 김치만 먹는다던데 위장약 많이 챙겨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선배 하비에르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서울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 영어도 안 통하고 음식은 다 맵고 빨갛지. 게다가 그들은 일에 미친 사람들이야. 주말에도 일한다니까. 집에 돌아가 한국에 대해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자살률 1위, 최저 출산율, 성형 공화국.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더 난리였습니다. 한국, 거기 아직도 개고기 먹는다며? 엄마,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위험하지는 않아? 북한이랑 가깝다던데.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언니, 진짜 불쌍하다. 차라리 중국이 나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송별회가 열렸는데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엘레나, 매운 거 연습해야 해. 여기 하바네로 소스 먹어봐. 방탄소년단이라도 만나면 사인 받아와. 거기선 밤 10시 넘으면 통금이래. 조심해.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4년만 버티자. 딱 4년만.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는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좋으시겠네. 서울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밝아서 의아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과 다른 곳인가? 스페인도 좋지만 한국이 더 편해요. 뭐든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때 저는 그 빨리빨리라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미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으며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30분 만에 끝났고 수화물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한강. 이게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숙소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였습니다. 세르반테스 문화원에서 마련해준 원룸이었는데 관리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구나. 배고프시죠? 근처 24시간 편의점 있으니까 뭐 사 드세요. 24시간 편의점이라니. 스페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편의점에서 구입한 삼각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상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시아에 왔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르반테스 문화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모두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에 휩쓸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직장인이 급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라면 아직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시간인데 문화원 건물은 강남대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또다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그저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안녕하세요. 엘레나 마르틴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국인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페인에서 오신 선생님이시죠? 저는 김혜나 과장입니다. 김혜나 씨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수업은 주로 저녁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오거든요. 저녁이요? 몇 시예요? 7시, 8시, 9시 수업이 있고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도 있습니다. 9시 수업이라니. 스페인에서는 9시면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첫 수업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강의실은 수강생들로 가득 찼고 대부분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변호사예요. 최윤서예요. 구글 코리아에 다녀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스페인어를 배우러 오다니. 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박지원 씨가 대답했습니다. 중남미 시장 담당이 되었거든요. 필수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요. 수업이 끝난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바로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치킨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지금요? 10시가 넘었는데요. 네. 근처에 24시간 치킨집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간 곳은 번잡한 치킨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일 끝나고 동료들과 술 한잔 하는 거죠. 스페인에도 회식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여기선 일상입니다. 아, 맥주 드실래요? 테이블에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놓였고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야근이 기본이에요. 육아시 수업도 겨우 오는 거죠. 그래도 배워야 합니다. 스펙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하니까요. 최윤서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성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모두 영업 중이었죠.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양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따뜻하게 데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1,000원이에요. 1유로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 한국인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일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왜 다들 행복해 보이는가? 다음 주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택배가 와요? 네. 저녁 9시까지 배송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마존에서 주문했던 책이었습니다. 어제 주문했는데 벌써 도착했다니. 김혜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세요? 새벽 배송도 있습니다.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 전에 도착해요. 새벽에 배송을 한다고요? 네, 쿠팡 로켓 배송입니다. 정말 편리해요. 그날 밤 호기심에 쿠팡 앱을 설치해보니 정말로 새벽 배송 옵션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잠을 안 자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라. 한 달이 지나자 저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9시 전에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친구 루시아 페르난데스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엘레나, 어떻게 지내? 좋아. 여기 정말 역동적이야. 표정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 여기선 뭐든 가능해.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벌써 한국인 다 됐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탔고,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이 닫힐 뻔했습니다. 아가씨, 빨리 타요. 뒤에서 아저씨가 저를 밀었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점심시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점심을 2시간씩 여유롭게 즐기는데 여기서는 15분 만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이 점심 드실래요? 김혜나 씨를 따라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주문하자마자 5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네,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식사 속도였습니다. 모두들 10분 만에 음식을 뚝딱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다 드셨어요? 네, 1시까지 회사로 돌아가야 해요. 저 혼자 느릿느릿 먹고 있으려니 민망해서 결국 저도 서둘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계좌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끝났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서류는요, 도장은요, 모두 디지털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시 30분.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깼으니 출근 준비나 하자. 회사에 8시에 도착했더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아침형 인간이 되셨나 봐요. 아침형 인간.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가서 쉬기만 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이수진 씨의 제안에 따라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밤 9시 수업이었죠. 이 시간에도 수업이 있어요. 네,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요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쉬는 시간조차 생산적으로 보낸다는 것을.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주말에 늦잠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만 여기선 다들 뭔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토요일은 영어 학원, 일요일은 베이킹 클래스에 가요. 쉬지 않으세요? 배우는 것이 쉬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죠. 처음에는 자기 개발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점차 그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쇼핑 경험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일요일에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 불편했지만 여기선 365일 24시간 쇼핑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갑자기 샴푸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겠지만 편의점에 가볼까? 5분 거리의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새벽 2시인데도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샴푸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고 심지어 따뜻한 도시락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24시간 도시구나.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한국의 속도에 적응했습니다. 스페인 가족과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엄마는 엘레나, 왜 이렇게 말이 빨라졌니? 라고 놀라셨습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바빠 보여?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생활 어떠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모든 게 효율적이에요. 박지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시간을 아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작정 바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싫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년이 되던 날,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는 의문이었지만 이제는 답을 알았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뒷받침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레나, 나 안토니오 가르시아야. 안토니오는 세르반테스 문화원 동기인데 저보다 1년 늦게 해외 발령을 받아 그가 원하던 도쿄에 갔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서울 가려고. 며칠 묵어도 될까? 당연하지. 얼마나 있을 건데? 3박 4일. 도쿄에서 가까우니까 구경도 할 겸.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는 제가 도쿄를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안토니오를 만났을 때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이 공항 장난 아니네.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그래? 난 이제 익숙해서.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안토니오는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와이파이가 지하철에서도 되네. 무료로? 응. 서울 전체가 와이파이 존이야. 도쿄는 아직도 유료인 곳이 많은데. 강남에 위치한 제 원룸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엘레나, 너 부자 됐어? 이런 시설이 다 있네. 그냥 원룸이야. 보증금도 적고. 도쿄는 이런 원룸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다 열려 있으니까. 안토니오는 놀라워했습니다. 9시에도 식당이 다 열려 있어. 당연하지. 새벽까지 하는 곳도 많아. 삼겹살집에 들어갔는데 주문하자마자 반찬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료야? 응. 리필도 돼. 도쿄에선 김치 하나도 돈 내야 하는데. 고기를 구워주는 직원을 보고 안토니오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직원이 구워주기까지 해. 여긴 다 그래. 서비스야. 믿을 수 없어. 일본은 오모테나시라고 접객을 자랑하는데 여기가 진짜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4만 원. 둘이 먹었는데. 비싸지 않아. 여긴 이게 평균이야. 도쿄에선 이 정도면 8만 원은 나와. 식당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뭐 좀 사고 싶은데. 그래. 들어가자. 편의점 도시락 코너를 보더니 안토니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야? 레스토랑 수준인데. 맛도 좋아.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고. 도쿄는 맛없는 도시락이 800엔, 그러니까 8,000원은 해.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없는데. 앱으로 택시 부를게. 3분이면 와.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24시간이야. 카카오 택시라고 있어. 정말 3분 만에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도쿄는 택시 잡기도 힘든데.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안토니오를 데리고 동대문에 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쇼핑이 가능해? 응. 도매 상가는 새벽에 더 붐벼. 스페인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뭐 먹을래? 배달이 주말에도 돼? 당연하지. 24시간 365일 가능해. 배달 앱을 보여주자 안토니오는 경악했습니다. 선택지가 수백 개야. 중식, 일식, 한식, 양식, 디저트까지. 응, 30분이면 와. 도쿄는 피자랑 새우시 정도만 배달되는데.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확히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해. 방금 튀긴 것 같아. 여긴 대한민국 전체에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했거든. 저녁에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들고 산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 마셔도 돼? 응. 한국은 자유로워. 일본은 벌금이야. 안토니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말할게. 난 도쿄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랬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와보니까 서울이 훨씬 살기 좋아.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 이제 알았어? 응. 넌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에 온 게. 그날 밤 안토니오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밤 11시야. 응급실 가야겠다. 잠깐. 여기 24시간 병원 있어. 뭐? 응급실 말고? 응. 일반 진료 가능해.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단 10분이었고 의사가 진찰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응,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일본은 예약만 일주일 걸리는데. 약국도 24시간 영업 중이었고 약사가 친절하게 복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부럽다. 진심으로. 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야. 일본보다 훨씬. 다음 날 안토니오는 제가 일하는 문화원에도 구경 왔습니다. 와, 시설이 도쿄 센터보다 좋은데? 최근에 리모델링했어.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월요일 밤 9시인데 이렇게 많이 와? 매일 이래. 한국인들은 배움에 열정적이야.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안토니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한국에 더 있을 거야? 응, 연장 신청했어. 좋은 선택이야. 나도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 진짜? 응, 여기가 미래야. 도쿄는 과거에 갇혀 있어. 비행기를 타러 가는 안토니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는 제가 한국을 벌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안토니오가 떠난 후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 시스템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 지하철 도착 시간 확인, 그리고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 확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써야겠네. 스페인에서는 날씨만 대충 봤는데 여기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삑! 이 소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사이즈요. 네. 카드요? 페이요. 삼성페이로 할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가 끝납니다.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은 완전히 한국인 다 되셨네요. 김혜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주문도 빠르고 결제도 능숙하고.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식으로 빠르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러 이마트 24시간 매장에 갔습니다. 와, 오늘 세일이네. 새벽 1시인데도 장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계산대에서 또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13,000 포인트 있으신데 사용하실래요? 아, 그래요? 다 써주세요. 포인트로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현금 한 푼 안 쓰고도 일주일 치장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켜볼까? 새벽 2시, 아직 주문 가능한 가게가 50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족발이나 먹을까 주문하고 40분 뒤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배달원이 친절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새벽인데도 말입니다. 족발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오늘은 뭐 볼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김엘레나님, 들어오세요. 아, 제 이름은 엘레나 마르틴인데요. 죄송해요. 시스템에 성이 먼저 나와서. 한국식으로 성을 앞에 쓰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검진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앱으로 확인하세요. 앱으로요? 네. 병원 앱 까셨죠? 거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결과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여긴 모든 게 디지털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KTX를 타고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2시간이면 도착했습니다. 스페인도 고속철도가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비싸고 자주 연착해요. 여긴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기본이에요. 정말로 1분도 늦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숙소도 에어비앤비로 예약했는데 체크인도 비대면으로 간단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세요. 열쇠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네이버 지도로 현지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평점 4.5 이상만 가요. 리뷰가 진짜 자세하네요. 한국인들은 리뷰에 진심이에요. 정말로 리뷰대로 맛있었습니다. 사진까지 똑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가 이렇게 크고 깨끗해요. 한국 휴게소는 관광지예요. 휴게소 맛집도 있고 호두과자, 통감자, 소떡소떡.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다가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 왜? 너무 디지털화되어 있잖아. 복잡하지 않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오히려 편해.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거든. 현금은? 안 써. 카드나 페이로 다 돼. 종이 서류는? 그것도 거의 없어. 다 온라인이야. 가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응.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K 시스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토스로 송금하고, 쿠팡으로 장보고, 카카오 택시로 이동하고, 배달 의민족으로 음식 주문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스페인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K 시스템에 중독되었다. 그리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운명적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엘레나 마르틴 선생님, 세르반테스 본부입니다. 8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6월 말까지 마드리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정말로 8년이 흘렀구나. 사무실에서 김혜나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본부에서 돌아오래요. 아, 임기가 끝났군요. 그날 저녁,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8년 전 처음 왔을 때는 이곳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곧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박지원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임기가 끝났어요. 연장 안 되나요? 보통은 안 돼요. 본부 규정이라. 수업 후 학생들은 치킨집에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스페인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 바르셀로나 출장 가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선생님 없으면 어떡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엄청났습니다. 이걸 다 스페인으로 가져가야 하나? 한국에서 구입한 전자제품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것들이었죠.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엘레나,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네. 왜 목소리가 그래?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여기 정말 좋아서요. 8년이나 있었잖아. 이제 집에 올 때야.
엄마 말이 맞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김혜나입니다. 잠깐 상의할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본부에 연장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요? 연장이요? 가능할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선생님은 한국어도 유창하시고 학생들 만족도도 최고시잖아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은 본부에 직접 편지를 쓰세요. 그날 밤 본부에 보낼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8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어를 완전히 숙달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어 교육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한국 학생들의 언어 학습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스페인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제가 더 머물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온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규정상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임자는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학생들이 공식적인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 전통 나전칠기 보석함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에게는 더 비싸요. 최윤서 씨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스페인 문화를 사랑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문화의 달이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토스 계정 닫아야 하나, 쿠팡 멤버십도 취소하고, 티머니 카드는 기념품으로 가져가야지.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 제 고향이 됐어요. 선생님도 감사했어요. 스페인 가면 한국 그리워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특히 배달 음식이랑 24시간 편의점. 모두가 웃었지만 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공항 가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우유 주세요. 네. 3,500원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 스페인 가면 이런 것도 못 먹겠지. 공항 철도를 타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8년 동안 정들었던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어떻게든.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낡았다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 익숙해진 눈에는 모든 것이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직원은 느릿느릿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 출입국 심사로 하분이면 끝났는데 수화물을 찾는데도 40분이 걸렸고 벨트는 고장나서 중간에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를 잡으려는데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버 타는 곳이 어디죠? 우버요? 여긴 금지예요. 일반 택시만 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30분을 기다려 택시를 탔습니다. 시내까지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1시간이요.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신청이었습니다. 인터넷 설치 신청하려고요. 아, 지금은 휴가 시즌이라 9월에나 가능해요. 뭐라고요? 지금이 6월인데요. 기술자들이 모두 휴가를 가서요. 9월 둘째 주에 연락드릴게요. 3개월을 인터넷 없이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한국 계좌에서 돈을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창구가 하나만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창구는요? 11시에 열어요. 직원들이 아직 준비 중이라. 대기표를 뽑았더니 사람 비번 현재 하수번 처리 중. 3시간을 기다려 겨우 차례가 왔는데 점심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오세요. 지금 제 차례인데요. 규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오후에 다시 가서 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선 모바일 뱅킹으로 아분이면 끝날 일을.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레나, 돌아왔구나. 소피아, 보고 싶었어. 저녁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소피아 로페즈는 10시에 나타났습니다. 미안, 좀 늦었지? 1시간이나 늦었어. 에이, 스페인에선 이게 정상이잖아. 예전에 저라면 그랬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45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가 급해? 천천히 즐기자. 친구들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셨지만 저는 초조했습니다. 엘레나, 너 너무 변했어. 어떻게? 막 시계 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한국병에 걸렸어. 한국병.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국 친구들과 카톡을 했습니다. 김혜나 씨, 스페인 너무 답답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느려요. 미치겠어요. 다음 날은 마트에 갔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문 닫았네? 맞아. 스페인은 일요일에 가게가 다 문을 닫지. 월요일에 다시 갔더니 과일 코너에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기가 이렇게 비싸요. 지금 제철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4계절 내내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는데 병원 예약은 더 끔찍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어때요? 한 달 뒤요. 지금 아픈데요. 급하면 응급실 가세요. 감기로 응급실에 가라니. 가장 힘든 것은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피자 배달되나요? 네.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이요?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한국에서는 30분이면 따끈한 피자가 왔는데 새벽에 배가 고파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것도 없었죠. 아, 진짜 미치겠다. 혼자 소리 질렀습니다. 직장 복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왜 그렇게 일을 빨리 하려고 해? 이거 오늘 끝내야 하지 않아요? 내일 해도 돼. 서두르지 마. 동료들은 여전히 3시간짜리 점심을 즐겼고 오후 5시면 퇴근했습니다. 야근이라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네. 어느 날 대형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획안 준비할게요. 다음 주, 한 달은 줘야지. 한 달이요? 그런 프로젝트가, 엘레나, 진정해. 여긴 한국이 아니야. 그 말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긴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뒤처지는 거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와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엘레나, 회사에서 전화 왔어.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여기 못 살겠어. 왜 그래? 고향인데. 더 이상 고향 같지 않아. 모든 게 답답해.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적응하면 돼.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엘레나랑 있으면 피곤해. 맨날 한국 얘기만 해. 우리가 뒤처졌다고. 외로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데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4개월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 독서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국은 오전 11시, 김혜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스페인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왜요? 고향인데.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대신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드리드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정도로 서울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는 꿈을 향해 움직이고 있던 도시. 한국이 그리워요. 소리내어 말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에 접속하여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있는 채용 공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흥미로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교육 콘텐츠를 스페인에 소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엘레나님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화상 면접을 했는데 대표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스페인 교육 시장에 한국식 에듀테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일이 생기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스페인에 적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페인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단지 시스템이 없을 뿐이에요. 맞아요. 한국식 시스템을 잘 현지화하면 성공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국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개발팀과 새벽 회의를 하고 한국 콘텐츠를 번역하고 한국식 UI UX를 스페인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바빠졌고, 그리고 그 바쁨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옛 제자 박지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스페인 출장 와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요. 마드리드에 3일 있어요. 일주일 후 그란비아에서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살 빠지셨어요. 그런가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스페인 음식이 안 맞으세요? 아니요. 그냥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박지원 씨와 스페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와, 하몽 정말 맛있네요. 그렇죠. 이건 스페인이 최고예요. 근데 선생님은 왜 안 드세요? 아, 입맛이 없어서. 사실은 달랐습니다. 김치가 먹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한국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제가 김치 가져왔어요. 정말요? 호텔로 가서 박지원 씨가 가져온 컵라면과 김치를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우세요? 아니에요. 너무 매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운 맛이었죠. 박지원 씨가 돌아간 후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어떻게? 세르반테스는 이미 그만두었고 비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스타트업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엘레나님, 한국 본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국에서요? 네, 글로벌 콘텐츠 디렉터로 모시고 싶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자는 저희가 스폰서 해드릴게요. 이 세반 비자 가능합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미 한국인이다.
스페인 여권을 가진 한국인.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 한국 가려고? 이번엔 정착할 거예요. 미쳤어. 가족은 비행기로 13시간 거리야. 가까워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외롭지 않겠니? 한국이 제 집이에요, 엄마. 친구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엘레나, 넌 정말 한국에 미쳤구나. 응, 미쳤어. 그리고 그게 좋아. 짐을 싸면서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 갈 때는 울면서 쌌는데 이번에는 웃으면서 싸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밤 마드리드 시내를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마드리드. 하지만 난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간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관의 그 평범한 인사말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요.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 높은 빌딩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리웠던 그대로였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참지 마요. 삼각김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다음 날 첫 출근. 회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레나님, 환영합니다. 젊은 스타트업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회사 첫 외국인 직원이에요. 영광이에요. 업무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콘텐츠를 스페인어권에 소개하는 일이었는데 단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현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레나님, 이 부분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바꿔야 해요. 스페인에서의 제 경험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엔 옛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돌아오셨네요. 이번엔 관광 비자 아니죠? 아니에요. 취업 비자예요. 정착할 거예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진짜 한국인이 되셨네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스페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입니다. 올라. 오늘은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소개할게요. 24시간 편의점에서 뭘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 병원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체험해봤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엘레나, 정말이야? 새벽에 배송이 온다고? 믿을 수 없어. 병원 예약이 당일에 가능해.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고 이제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의 장점을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홍보대사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년 전 울면서 왔던 나라에서 이제는 홍보대사 제안을 받다니.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후배들의 상담이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한국 발령 받았어요.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거야.
정말요? 내가 산증인이잖아. 한국은 미래야. 실제로 제 영향으로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스페인 교사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한국 문화 교류센터 설립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스페인의 여유로운 문화와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 효율성과 창의성의 조화, 두 문화에서 배우는 혁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인들도 스페인인들도 모두 관심을 보였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을. 스페인 가족들도 이제는 저를 이해해 줍니다. 엘레나,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엄마, 저 진짜 행복해요. 한국이 널 성장시켰구나. 두 나라 모두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엔 책도 출간했습니다. 느림과 빠름 사이, 스페인 여자의 한국 정착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스페인에서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북 콘서트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에요. 왜죠? 한국은 제게 날개를 달아줬거든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요즘 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레나 마르틴 문화 커넥터, 스페인 이름과 한국 직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저의 모습입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효율성도 편리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처럼 저 또한 언제나 가능성을 향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아니 한국이 저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면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어딘가에선 누군가 꿈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한국을 선택한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그게 바로 저, 엘레나 마르틴입니다. 이 엘레나 마르틴의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여기는 K-시스템의 놀라운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거나 공감했던 한국의 빨리빨리 혹은 편리함은 무엇이었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